BHC, BBQ, 교촌, 치킨 프랜차이즈의 3대장으로 불리는 업체들인데요. 다양한 이런 브랜드들이 경쟁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키워왔습니다. 최근에 이 교촌치킨이 그만 3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2023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BHC가 5,356억 원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BBQ가 4,731억 원, 그리고 3위가 돼버린 교촌치킨이 4,259억 원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 독자 경영을 시작한 이후에 꾸준히 성장해왔고 마침내 업계 1위를 드디어 2022년도에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배달 어플을 켜서 치킨 메뉴를 보시면은 치킨 하나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배달비까지 더해지면은 사실 한 머리 사 먹는데 3만 원이나 돈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과연 3만 원 정당한 가격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치킨 드시면서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내는 3만 원이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다 뿌려질까?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의 본사는 얼마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 금액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HC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매출에 대한 매출 원가율, 즉 얼마의 비용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프랜차이즈들의 본사의 이익은 가맹점주분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치킨 가격이 본사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가맹점주분들의 이익이 있어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원재료를 공급한다든지 소스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얼마의 가격으로 납품가를 정하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소비자 가격이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과연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 총이익률을 남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1등 누굴까요? 네, 뿌링클 만들고 있는 BHC입니다. 2년 연속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1등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은 2023년도에 무려 1,200억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치킨계에 거의 돈 버는 기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두 번째로 이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매출 총이익률만 따졌을 때는 BBQ와 BHC가 각각 34.4% 그리고 35.3%라는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제조업에서 이 정도의 매출 총이익률을 남기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데요. 치킨 업계의 본사가 이 정도의 매출 총이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저도 조사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자, 그래도 교촌치킨의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21.4%로 그나마 착한 편이긴 한데, 사실 교촌치킨은 상장사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자회사들이 좀 관련된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촌치킨의 단순 별도 재무제표상 매출 총이익률은 다른 두 개의 프랜차이즈사들보다는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그럼 본사들이 얼마씩 남겨서 가져가냐? 어딜 것 같으세요, 1위? 네, 역시 뿌링클이 또 차지했습니다. 이 BHC는요, 2023년도 1,69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순이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BBQ 347억으로 확 줄어들죠. 그리고 교촌치킨, 한때 제1위, 매출 1위로 군림했었던 교촌치킨의 당기 순이익은 158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모든 면에서 1위를 기록한 BHC의 뿌링클, 과연 치킨 업계의 왕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1위 회사답습니다. 하지만 이 교촌의 기존의 상승세도 지금 무서운데요. 교촌이 과연 24년도에 이러한 영업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여러분들 한번 치킨 3파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3개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것은 교촌인데요. 교촌치킨은 유일한 상장사로서 주식시장에서 과연 우리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몸값이 얼마가 되는지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 2020년 11월 초에 상장을 하게 됐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죠.
제가 봤을 때 상장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점을 주고 싶지 않나 싶습니다. 공모가는 12,300원이었는데요. 상장 첫날 시초가가, 즉 시장이 시작한 가격이 23,850원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마감은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돼서 31,000원에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촌치킨의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7,900억이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7,900억. 교촌이 물론 이때 1위를 달성하고 있어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받은 걸로도 해석이 되지만 이 상장 첫날 우리 국민들의 치킨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당일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와 ETF를 제외한 1일 거래 대금으로는 최고 단위를 기록한 주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장 첫날 사셨던 분들은 그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조회한 정보에 따르면 상장을 22년 11월에 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요즘에 살짝 반등하나 했는데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9,570원이어서 아직 10,000원 정도의 주가는 돌파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매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장 첫날 거의 8천억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기록했던 교촌치킨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장 첫날 8천억이라는 대단한 시가총액을 기록한 교촌 F&B가 시가총액 2,400억으로 쪼그라든 이유 왜일까요? 도대체 교촌은 왜 꼴찌로 허덕이게 됐을까요? 유일하게 상장사죠. 그래서 교촌 F&B의 1분기 실적은 저희가 다트라는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먼저 살펴볼 거는 교촌 F&B의 1분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살펴볼 건데요. 자산 총계는 한 3천억 정도가 되고요. 부채 총계는 대략 1,294억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죠. 교촌치킨의 과연 1분기 실적은 전년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얼만큼의 성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교촌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매출액을 보시면 지금 원단인데요. 지금 1,077억입니다. 3달 동안 교촌 F&B의 실적이 1,077억에 공시가 됐는데 작년 동기, 즉 23년도 1분기 1월, 2월, 3월 실적은 1,155억이었습니다. 매출이 줄었죠. 줄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매출 원가는 오히려 더 많이 줄어서 영업이익률이나 원가율은 개선이 됐지만 매출은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매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조금 줄었지만 내실을 좀 다지는 한 분기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촌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이런 외부 비용의 압박들을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취향 변화에 대해서 트렌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3분기와 4분기에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촌이 이렇게 추락할 거라고는 아무도 그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교촌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 있었습니다. 찾아내야죠. 저는 재무적 남자니까요. 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가맹점을 창업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높고 기존의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BBQ나 BHC가 가맹점 수가 2,000개 정도 달하는 거에 비하면 교촌의 가맹점 수는 1,377개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모수적으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촌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신상품 부재의 딜레마입니다. 교촌에 여러분들 허니콤보 이후로 신상품 나온 게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왜냐? 신상품을 거의 내놓지 않았거나 내놓더라도 기존의 허니콤보 같은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신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딜레마입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기호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발전하지 못한다면은 교촌은 아무런 브랜드로서 매력을 더 갖추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원가율을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촌의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BHC나 BBQ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구조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고객한테 정말 양질의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린 많이 안 남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치킨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나 그다음에 원자재들을 좀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사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제가 교촌의 이 지배 구조와도 사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제 주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교촌의 자회사들은 교촌의 자회사들로부터 원자재를 지금 매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팔이 좀 안으로 굽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회사들한테 매입을 해올 때 이 공급 단가를 과연 시장가 비해서 적정하게 사오고 있냐라는 부분도 조금은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계열사들이 여러 개로 분리돼 있다 보면 계열사들도 이익을 내야 되고 본사도 이익을 내야 되는 구조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이 수직 계열화를 한 구조 내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교촌은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이겨나갈지 2분기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